자, 테슬라는 지금 상승 추세 안으로 지금 곧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만약 테슬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1차 매수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종목들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빠른 배속이라도 한 번은 봐주셔야 좋은 종목들 매수 타점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27일 수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적어두었으니 분석 원하시는 종목들 들어가셔서 분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대형주와 유망한 주식들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종목 하나하나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4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단기 조정은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여전히 큰 그림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 다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나스닥 종합지수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0.08%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다우존스도 여전히 이 노란색 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다 큰 추세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지만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에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0.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지금은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 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 하단 라인에 다시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SOXL 또 한번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매수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DC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어제 6.8%까지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6%가량 상승 중에 있고 웨스턴 디지털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또 한번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상승 추세 상단에 왔기 때문에 만약 웨스턴 디지털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하락하는 음봉 나오게 됐을 시에는 저는 10%에서 20% 비중 축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스크 관리상 분할로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가는 건 항상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4.5%까지 큰 상승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는 1%로 마감하였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던 겁니다.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 약 2주 동안 3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때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1년도 전고점 여기 있는 쌍봉을 충분히 넘어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훨씬 더 넘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 상단 라인을 뚫으면서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웨스턴 디지털도 짝짓기 매매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위에서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실적 발표 하루 전에도 멤버십 영상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어제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SOXL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단 라인에서 또 지지우 반등하는 거 보여준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은 꾸준히 하단 라인에서 모아가고 상단 라인에서 약간의 수익 실현, 하단 라인에서 모아가고 상단 라인에서 약간의 수익 실현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XL은 제가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나스닥 지수 빠지면서 0.9%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나스닥 지수 설명해드리면서 TQQQ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약간의 조정을 줄 뿐이지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어제 0.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되었고, 만약 오늘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S&P 500 약간 더 모아갈 생각에 있습니다. S&P 500은 지금까지 매매 정말 쉬웠었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 가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VDA입니다. 엔비디아 어제 2.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는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약간의 하락할 가능성 있으니 저는 약간의 비중 축소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어제 쌍봉 만들면서 하락하는 음봉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으로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약간의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때부터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90% 상승하는 와중에도 제가 이때도 계속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수익권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 한 번 매수 타점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단기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전히 단기지표 하락 추세로 조정을 받고 있고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바닥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조정이 나와주겠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상승 추세 안에서의 단기적인 되돌림일 뿐이지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알려드렸었고 이때도 공유해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 노란색 선 21선 다시 한번 올 때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MZN입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지금 계속 볼 게 없죠. 이 노란색 선 21선을 계속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란색 선 21선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제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 말씀드리면서 21년도 전고점을 향해 상승 중에 있는 거죠.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A입니다. 자, 메타는 지금 EU 디지털 시장법 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고,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올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JP 모건에서 비중 확대 레포트를 내면서 21선 곧바로 복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저는 남은 비중 노란색 선 21선 다시 깨고 내려올 때 그때 또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곧바로 회복했기 때문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알파벳 어제 0.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알파벳은 자,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우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이때 매수 타점을 또 한번 공유해드렸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바닥권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여전히 중기지표, 장기지표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 받으면서 또 한 번의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들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150달러 저항대 라인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6월 10일 날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올해는 AI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6월 10일 날 비전 프로의 첫 번째 주요 업데이트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지금 전기차에서 AI로 방향성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플이 AI에 있어서 약간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애플은 여전히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의 하락폭이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횡보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애플 지금 가격대에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자, 테슬라는 북미 고객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시연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 옵션은 월 199달러이며 2026년에 구매자 비중이 20%로 증가 시 순이익이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주 대비 11.4% 증가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상승 추세 안으로 지금 곧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죠. 제가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테슬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1차 매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2차 매수도 생각해 두시면서 1차 매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테슬라 2차 매수분을 이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102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차 매수는 이 빨간색 선 185달러 부근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테슬라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큰 하락 없이 상승으로 마감해 준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어제 1%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인텔 여전히 갈색선 121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다음 주 정도의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AMD하고 인텔이 이번 주 약간의 악재가 있었죠. 중국 정부 기관에서 AMD와 인텔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월요일날 4%까지 한번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뉴스가 하나 더 나왔었죠. 중국 정부 기관에서 인텔과 AMD의 사용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AMD, 인텔 다 하락폭을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인텔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5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어제 0.9%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은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TSMC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TSMC가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초록색 선 61선 부분까지일 겁니다. 만약 TSMC가 61선까지 하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TSMC의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한번 1차 매수 타점이겠죠. TSMC는 만약 이번 주에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는 21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어제 0.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중기 지표 보시면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곧 전환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도 이번 주에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퀄컴은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퀄컴보다
TSMC가 오늘 매수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7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AMD는 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AMD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고 중기 지표도 바닥권 다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곧 전환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21선 갈색 선에서 지지를 해줄 테니 이때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차 매수 가격 자리는 전고점 저항 라인대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RVL입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상승하는 양봉 만들어주면서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저는 마벨 테크놀로지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 투자는 한 번에 사야지, 한 번에 매도해야지, 절대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수익권일 때도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 어제 5%까지 상승해 주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상승폭 다 되돌려 놓았죠. 자, ACM 리서치는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만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올 때는 비중을 한 50% 정도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ACM 리서치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었었죠.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어제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 맞고 큰 하락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ARM 저는 이 쌍바닥 가격으로 봤을 때 120달러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50% 정도의 비중 축소 후 이 초록색 선 61선에서 만약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모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ARM은 시간 외에서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자, 리프트도 어제 4%까지 상승해 주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폭 다 되돌려 놓았었죠. 리프트는 저는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한 60%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11선도 깨지 않았고 21선도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리프트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었죠. 그 후에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은 상태고요.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 어제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 21선 깨지 않고 상승 중에 있고 저는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한 80% 정도의 비중을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퍼브매틱도 제가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어제도 1%가량 상승해 주면서 강한 N자형 반등으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제가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고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도 또 한 번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저는 1차 목표가 이 검정색 선 1001선입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25달러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4%까지 한번 상승해 주다가 종가에는 2%로 마감하였죠.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었었죠.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팔란티어 테크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21년도 전고점 부근은 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만간 단기 조정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중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자, 팔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란티어 테크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 중에 있고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팔란티어 테크 비중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자, 페이팔 홀딩스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 드리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간의 단기 조정은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Q입니다. 자, 블록 어제 3%까지 큰 상승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는 1.4%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지금 여전히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막 중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블록은 충분히 이 전고점 가격으로 봤을 때 87달러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블록은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FLX입니다. 자, 넷플릭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닷컴과 메타와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지금 1001선 검정색 선 1001선입니다. 100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 구간에 있고, 지금 한 차례 반등 후 약간의 되돌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은 한 2-3일 정도 보고 있고, 2-3일 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크린스파크,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멤버십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TC입니다. 자, 샘텍은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리는 종목인데, 샘텍은 고성능 반도체, 사물 인터넷 시스템 및 클라우드 연결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샘텍 손절가 22달러를 잡고 지금부터 모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종목들 TSMC, AMD, 마벨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테크, 샘텍 등 알려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빠른 배속이라도 한 번은 봐주셔야 좋은 종목들 매수 타점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